자, 여러분. 문정부와 민주당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에게 노조를 자꾸 밀어넣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삼성에도 이제 노조가 설치되기도 했었죠. 자, 그 이유는 노조라는 허울 좋은 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대기업에 종사 중인 수많은 생산직 직원들의 집단 여론을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치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치쇼가 필요할 때마다, 민주당에서 길거리 집회가 필요할 때마다 유사시에 인력을 동원하고 자금줄이 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선동하고 분탕시키는 데 가장 좋은 조직이 바로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설마 정말로 순진하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 노조가 근로환경이 그렇게 좋은데도 그 대기업 노조가 설치돼 있죠? 그 대기업 노조들이 설마 순진하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믿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그 밑에 식구로 딸려있는 수많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의 근로자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핍박하고 차별하는 게 바로 대기업의 노조입니다. 지금 한국형의 대기업 노조는 또 하나의 기득권과 정치 이권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느라 먹고 살기 바쁜 생산직 직원들 중에서 좌파 정치 세력의 전문적인 조직적인 그런 전문꾼들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못 됩니다. 선거 전이라든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여론전으로 가면은 반드시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똑똑한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이 똑똑하고 힘 좀 세고 개인 신념이 좀 뚜렷하다고 해서 쉽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대가를 약속하면서 포섭을 해버리면 되고, 아니면은
이게 사람이 똑똑하고 끝까지 신념이 뚜렷해서 포섭이 안 되면은 정치질과 조직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사소한 트집을 잡고 뭐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차별을 하고 그러다가 뭐 약간의 어떤 몸싸움이나 시비를 걸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또 법적인 테두리에 호소를 해버리고 그렇게 결국은 트집 잡고 깔아뭉개 가지고 한 개인이 정상적으로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도록 그 판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랑 소송전에 가면은 판사가 거대 노조 편을 들어주기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까요? 잘 안 된다니까 그게. 걔네들이 법조계에도 우리보다 여러분 개인보다 발이 훨씬 더 넓어요. 자, 대한민국 대기업 노조의 지도부는 반드시 99% 친문정부 그리고 친민주당이라는 좌파 정치 계열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대기업 어떤 회사원 생산직이라는 허들을 넘어가신 분들은 내심 어떤 노조의 지도부가 툭 하면은 파업질을 해대면서 내 근로 시간을 줄여주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주고 월급과 보너스를 늘려준다고 투쟁을 하니까 그 사실 내심 좋아할 겁니다. 나도 아마 그 입장에 있었으면 좋아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외부인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 달콤한 시간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좌파라고 하는 독초는 사람들의 이런 이기심, 짧은 생각을 먹고 자라납니다. 노조,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반드시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영국도 과거에 영국병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철도 노조와 석탄 노조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고 악명을 떨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다 갉아먹었죠. 현대차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듯이 공장끼리 이권 집단화가 돼가지고 일감 나누지 말자고 할 거예요. 회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젊은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노조가 사람을 못 뽑게 합니다. 왜? 지들이 일 안 하는 거 비교되고 자기들의 발언권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고 말 잘 듣는 새로운 정규직 직원들을 대량으로 뽑으면은 회사가 더 이상 자기들의 그 물량을 멱살 쥐고 자, 월급 안 올려주면은 우리가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맨날 협박질을 했는데 젊은 직원들을 더 뽑아가지고 공장이 늘어나고 일감이 분산되면은 자기들의 발언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사 전체 이득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일감이 많이 최대한 막히고 주문이 밀려 있어야 자기들이 잔업하고 연장 근로해가지고 추가 수당을 타먹을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측이 경영진이 자기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회사 이득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이기심 속에서 회사 전체의 이득은 극대화가 되지를 못하고 병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탄력받을 때 그 인기 많은 베스트셀러 상품을 쭉쭉 찍어내면서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못 젓는다라는 거야. 구성원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뿐입니까? 대기업 노조가 한번 생떼 쓸 때마다 그 산하에 딸려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생산 라인이 정지되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80~90%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직장이 일터가 되어주는 대한민국의 그런 수많은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게 누굴까요? 저 위에 있는 대기업 재벌들입니까? CEO입니까? 이재용이에요? 아닙니다. 대기업 노조가 자기들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월급 늘리려고 생떼 한번 쓰고 생산 라인 정지시킬 때마다 밑에 딸려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월급이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벌이가. 과연 여러분들 누가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공급해주고 있는 걸까요? 삼성의 이제 흔히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삼성의 임원진들 연봉은 뭐 수십억 원이나 되고 뭐 국내 1위, 2위를 몇 위를 다투는데 직원들의 연봉은 뭐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논리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이 아깝습니다. 세계 최상위 글로벌 기업 핵심 인재들의 연봉은 당연히 대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연봉 받고도 코리안 리스크가 싫어가지고 한국의 조직 문화가 싫어가지고 한국 기업에 안 오겠다는 월드 클래스 인재들이 세계에는 많거든.
그러니까 세계 최상위 이런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인재들의 연봉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고도 오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요. 이런 거는 삼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1년에 수백조가 넘는 돈을 퍼부어가면서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 단위가 수백조예요. 수백조. 국가도 1년에 그만한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몇 개, 한 10대 개 이상이 안 돼요. 10개를 넘기기가 힘들어. 핵심 기술 인력이나 관리자급 인력들이 받는 특급, 이제 세계적인 특급 인재들이 받는 대우와 영향력을 어떻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원이 차고 넘치는 평직원들의 그것과 단순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수십만 명이 넘는 직원 규모에 지금 그 정도 대우만으로도 서로 대기업 정규직 정사원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이거를 단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우가 다르지. 노조가 생기고 나서 월급 늘리기 투쟁을 해주는 거를 순진하게 이거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흘러가냐면은 결국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게 반강제화가 되는 암묵적인 룰과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나는 양심 있게 일을 하고 싶다.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안 먹힌다라는 거야. 사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 생활 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고 은근슬쩍 뭔가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만 과중하게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편파들이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취향. 평범한 게 좋다면 그게 당신 그리고 또 이 노조라는 게 한번 내가 가입하고 나면은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 생활 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고 은근슬쩍 뭔가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만 과중하게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편파들이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노조라는 게 한번 내가 가입하고 나면은 내 생각과는 달라도 노조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조직 전체가 다수결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다 같이 함께 휩쓸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인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장기적인 어른스러운 이해가 없이 그런 상황이 돼도 자기는 쉽게 개인의 뜻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어린애 같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하청에게 떠넘기거나 특히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떠넘기고 있어요. 이미 이거 실제로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게 과연 재벌 경영인들일까요? CEO들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 물에 있으면서 어차피 직장 동료인데도 도토리 키재기 하려는 사람들, 계급 서열을 확실하게 나누려는 그럼 같은 생산 현장에 일하고 있는 철밥통 정규직들, 노조원들이 갑질을 제일 많이 해요. 정규직 노조원들은 그 탄탄한 조직망을 등에 업고 간절한 사람들, 일자리가 간절한 사람들, 힘없는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인 근로자들에게 수많은 차별과 갑질을 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위세를 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제가 항상 간절하게 호소를 하잖아요.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분들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누가 정말로 내 편인지, 반대로 누가 정말로 잠재적인 나와 여러분들 서민 청년들의 앞길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인지를 피하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규직을 잘못 뽑아버리면 속가내지도 못해 저지경이 돼버리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한 사람을 뽑을 때 직접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힘없고 빽없는 서민 청년들, 나와 여러분들 같은 서민 청년들은 일단 일자리에,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손도 재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예의도 싹싹하게 바르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능력을 빨리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줄 기회 자체를
대기업 노조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원천 차단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느냐?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없는 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원들에게는 천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스펙과 검증을 요구하고 사람을 뽑아 쓰고 일을 일단 맡겨보는 것 자체를 회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인간을 만약 한번 잘못 뽑으면은 사실상 평생 못 자르거든요. 이러니까 기업들이 국내의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안 하는 겁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은 누가 진짜로 본인들의 편인지 피하 구분을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언제까지 버텨줄 것 같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언제까지 버텨줄까요? 단순히 노동자 일반인 편이냐 아니면 부자 재벌의 편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임 구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삼성 내에서 일하지도 않는 좌파 시민단체들, 언론들, 논객들이 왜 그렇게 노조 설치하라고 꾀꾀거리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순진하게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삼성과 이런 대기업, 대한민국의 수출 대기업이라는 산업화 세대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지들끼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케이크 쪼개 먹듯이. 남들이 평생 일궈 만든 그 찬란한 결과물들을 외부에서 노력도 하지 않은 세력들이 야금야금 이용해 먹고 나눠 먹으려는 저 더러운 속내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꿰뚫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잘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노조가 설치된 삼성전자가 지금도 이미 후발주자인데 미국의 저 대단한 대기업들을 또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 같은 기업들을 과연 그 경쟁에서 따라잡고 붙을 수가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